여러분들 그 지금 매핑한 부분에 한국 광복군 돼 있는 부분 있죠? 한국 광복군 찾아보세요. 그 한국 광복군 밑에다 필기하셔야 돼요. 뭐야, 찾지도 못해?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래? 참나 진짜.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라니 참.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미치겠네 진짜. 자 한번 볼게요. 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는데 이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져요. 국민당의 지원으로 만들어져요. 이걸 이렇게 쓰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선의용대도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 있던 항일 무장단체는 조선의용대도 누구의 지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이고, 한국 광복군도 누구의 지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다. 조선의용대도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해드리는 거냐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 이러면 한국 광복군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선의용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둘 다 지원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게 잘 보세요. 어떤 한계를 만들어내냐면, 이게 활동의 한계가 있는데, 중국 국민당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한국 광복군 행동준승 구계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준승 구계항을 보면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국민당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한국 광복군이 가지고 있던 한계다라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이 당의 작전 지휘권이 있다. 물론 이 한국 광복군 행동준승 구계항은 나중에 결국 폐기가 돼요. 근데 이게 43년 말, 그러니까 44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때 폐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폐기가 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넘어오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45년에 해방이 되니까 뭐 그냥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한 게 있어요. 뭐 이 상황에서도 이제 활동을 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 한국 광복군이 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한국 광복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활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원봉을 흡수한 거. 근데 김원봉을 흡수한 거는 사실 이거는 한국 광복군의 노력보다는 김원봉과 윤세주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입장에서 김원봉이를 흡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흡수. 이게 42년인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실제로 문제에서. 왜냐면 이 김원봉이는 어떤 사람이죠? 빨간 사람이고, 임시정부는 대부분 파라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보냐면 좌우 합작으로 보거든. 좌우 합작의 노력으로 보거든요. 이런 좌우 합작의 노력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왜 이렇게 중요도가 있는지는 알게 되거든요. 이게 좌우 합작 노력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라고 봐야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이때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하죠. 그럼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한국 광복군이 어디에 참전하겠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겠다라는 것을 표방한 거니까. 물론 일본과 독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했다. 그 다음에 43년이 되면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을 해요. 실제로 한국 광복군이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을 하거든요. 영국군과 연합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을 하는데, 이때 참전을 해서 한국 광복군이 했던 일이 비전투 활동이야. 포로신문, 암호 번역, 첩보 활동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어디서 들었었지? 아, 그렇지. 중일전쟁 때 조선의용대가 이 역할을 했죠. 그럼 구분을 해야 되네. 중일전쟁 때 이런 역할을 하면 부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고,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비전투 활동을 한 부대는 뭐가 되는 거고? 이게 다르네요. 비전투 활동을 했다. 첩보 활동을 한다거나 첩보 수집, 그 다음에 뭐 포로 신문, 암호 번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4년 말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45년이라고 봅시다.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 광복군을 어디에 침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국내. 그래서 실제로 미군 잠수함에 태워서, 아니면 미군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진공을 하려고 이미 다 미군과도 얘기가 다 됐어. 이게 추진이 되었었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다. 그리고 이 계획 과정에서 미국 OSS의 지원을 받아요. 이 미국 OSS가 지금의 CIA입니다. 미 정보 전략국. 이게 해외 첩보 수집하고 이러는 데죠. 그렇죠? 해외 뭐 이렇게 첩보 수집하고 이러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도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비행기나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급작스러운 항복으로 이게 수포로 돌아가죠. 왜냐면 일본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게 8월 6일 정도에 완전히 구체화돼서 이제 실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8월 20일경에 하려고 하는데 8월 15일에 광복이 돼버린 거거든.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의 그 백범일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적이 항복을 하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이 항복을 안타까워하거든요. 그 안타까워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 진공작전 이후에 외적이 항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된 조국에 누가 서 있을 때, 한국 광복군들이 들어와 있을 때 해방이 돼버리면, 이건 얘기가 이후에 주도권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걱정했던 게 큰일 났다는 거죠. 이게 외정이 끝나고,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나고 이게 미국과 소련군의 잔치가 되게 생겼다. 근데 이 김구의 예상이 아주 정확히 적중하죠.
왜냐면 한국 광복군이 한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을 때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해방 이후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해방 과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국내 진공작전이.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무조건 항복으로 되지 않으면서 이 백범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실제로 이 안타까움은 실제 사실이 돼요. 해방 이후에 이 정치 상황이 김구의 예상대로 되죠.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김구가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근데 이 김구의 안타까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현실로 드러난다. 이 안타까움이. 김구의 생각처럼 이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상관으로 안 된 건데 김구가 두고두고 이걸 아쉬워했다고 하죠. 찰나니까 역사는 찰나예요. 진짜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수학을 좀 잘했더라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학을 잘했더라면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였던 신문방송학이나 정치외교학과를 갔을 거예요. 저는 그 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신문방송학이나 정치외교학과를. 근데 갔었으면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진 않았겠죠. 다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에서 뭐 기자를 하든 아니면 뭐 전공을 살라서 뭐 하든 아니면 뭐 기업에 취직하든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럼 이 즐거운 일을 못 했겠죠. 이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이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사실은. 남한테 다른 분한테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귀중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선생이 아니면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미친 짓이죠. 지금 9시부터 듣고 있어요. 이게 다 정신병자들이죠, 사실. 누가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듣습니까? 참 귀중한 시간이에요. 저로서는.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그렇지만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면 현대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과연 누가 가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찰나의 선택이었는데 저는 사실 사학과를 들어가고 나서도 1학년 1학기 때까지 입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왜냐면 별로 원하는 과를 들어간 게 아니니까 내가 뭐지? 뭐 선배가 오라 그러면 싫었거든요. 내가 왜 사학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참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게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또 전화위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제 성격상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활동적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뭐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랬다면 저는 이제 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뭐 1년 반 만에 바로 튀어져 나왔지만 저는 이제 그쪽이 아니에요. 저는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거죠.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이런 것도 며칠 상관으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뭐 만약에 국내 진공작전이 성공을 했더라면 이러면 또 if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또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정말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조선의용대가 분화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김원봉, 윤세주의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족사적 비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조선의용대의 분화가. 조선의용대는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광복군과 1대1 통합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일 무장투쟁사를 다 끝냈습니다. 집에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하고 가세요. 좀만 하고. 항일 무장투쟁사는 다 끝났어. 아, 이거 끝난 게 어디예요? 끝났고 뭐만 하냐면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기초 작업만 하고 갑시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제목을 쓰세요. 페이지는 넘겨야 돼요. 간단한 부분이니까 하고 가세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는 것은 3.1운동 이후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입과 확산은 3.1운동 이후다. 대부분 이렇게 보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 확산돼서 미친 영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이 활성화돼요. 이 사회 경제 운동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사회 운동을 한다. 그럼 뭘 사회 운동이라고 하죠? 어떤 운동을 사회 운동? 나 사회 운동가야 이러면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사회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사회 운동.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한다.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한다. 이러면 사회 운동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 소년 가장들의 인권, 아니면 다문화 가정, 이런 소외계층들의 어떤 그 생활 향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제 사회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경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뭐 노동자들의 어떤 뭐 권익 보호, 아니면 요즘에 그 얘기하고 있는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인 운동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사회 경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들을 도와주는 운동. 그게 사회 경제 운동이죠. 다시 한번, 사회 경제적인 어떤 사람들? 약자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그거죠.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이라는 게 뭐냐? 약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약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여성들 약자죠. 지금도 여성들은 약자일 수 있지만 이때 일제시대 때 여성들은 정말 약자였어요. 일제의 법률 조항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선 전근대 사회의 봉건적인 어떤 유교적 법률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여성들은 호주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제시대 때. 오히려 일제시대 때가 근대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한말 때보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지위가 더 열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뭐 공부도 할 수 없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여성들이 공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년운동. 이 소년운동은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동운동 같은 겁니다. 아동운동. 요즘에도 아동인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동들 폭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운동들. 그 다음에 청년운동 이런 거 이제 펼치면 사회운동 하는 겁니다. 선생님, 청년이 왜 약자예요? 아유, 그럼 여러분들이 강자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슨 뭐 팔씨름 하자는 거야? 팔씨름하면 여러분들이 이기겠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청년들은 약자죠. 당연히 사회적 기득권은 장년층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형평운동 이런 것도 있어요. 형평운동은 나중에 하겠지만 백정들이 펼치는 운동이에요. 뭐가 펼치는? 백정들이 펼치는 운동들. 그 다음에 농민운동도 있고 뭐 노동운동도 있고, 이런 운동들이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운동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산된다, 활성화된다는 거죠. 확산보다는 활성화되는 거죠. 그 전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족의 이념을 대립시키는 거죠.
이념적 갈등을 양상하는. 근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대결 구도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독립운동을 끌고 있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 일어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양상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간단해요. 민족주의는 목표가 뭐냐면 민족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누구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이게 이제 민족주의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가 원하는 거는 민족 해방도 맞는데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다 몰아내고 일본도 없애고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특히 누구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자본 이재용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용은 저 쓰레기 새끼 이렇게 보는 거지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사람, 우리 경제를 그래도 이렇게 지탱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 형.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누구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자본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 대립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하나씩 봅시다. 해외에서 국외에서 만들어지는 단체들을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한인사회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제 1918년에 만들어집니다. 몇 년에? 이 한인사회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휘예요. 이동휘. 누구라고요? 어디서 만드냐면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에서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만들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만들면서 그 한인사회당 발기문, 그러니까 한인사회당을 이렇게 발기하면서 쓴 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인사회당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질 때 양상이에요. 뭐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이 뭔지를 모르는데 레닌이 약소 민족 국가의 해방 운동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주의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론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맙시다. 상해파 고려 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공산당 이런 게 이제 21년도에 만들어져요. 실제로 막 이제 완전히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유시참변에서 확 부딪힌 거거든요. 생략.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볼게요. 국내는 서울 청년회가 21년에 만들어져요. 청년들이 만든 사회주의 단체예요. 1921년에 서울 청년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4년에 화요회, 북풍회 이런 게 만들어져요. 화요회, 그 다음에 북풍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둘 다 24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5년에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이에요. 뭐라고요? 이 조선공산당이 25년에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25년에 조선공산당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중요한 게 이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니까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 치안유지법이 몇 년에 만들어져? 그게 조선공산당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가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치안유지법이 25년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 조선 공산당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우리나라 역사 문제에서는 안 물어봐. 25년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25년에 치안유지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한 단체가 하나 있거든. 그게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카프야. 신경향파 문학.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아티스트 페더레이션. 발음이 왜 이따위야, 씨. 하여튼 카프. 이게 25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치안유지법이다. 이거는 나중에 문학할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단체를 묻고 두 번째로 이제 가야 될 게,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사회 경제 운동을 좀 보는데 하나씩 볼 텐데 어렵지 않거든요. 첫 번째 청년 운동부터 보는데 청년운동은 서울 청년회가 21년에 만들어지고요. 단체를 중심으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서울 청년회가 21년에 만들어지고 이 21년에 만들어진 서울 청년회는 사회주의 청년들이 중심이 된 단체예요. 누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청년이. 이게 이제 조선 청년 총동맹으로 24년에 바뀌거든요. 이거는 민족주의 청년과 사회주의 청년이 연합되어 있는 좌우 합작단체예요. 이거는 무슨 단체라고요? 이건 좌우 합작단체예요. 그럼 서울 청년회보다는 조선 청년 총동맹이 조금 더 중요해요. 좌우 합작단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년운동인데요. 이 소년운동도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뭐를 중심으로? 단체를 소년, 그러니까 천도교 소년회인데 무슨 소년회? 이 천도교가 대종교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대종교가 아동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이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이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이거든요. 동학이. 그리고 아동들. 그래서 아동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천도교예요. 천도교. 동학이 원래 이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도교 소년회에서 동학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근대사 배우면 다 이해가 돼요. 천도교 소년회인데 이게 21년에 만들어져요. 이 천도교 소년회만 잘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 단체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방정환 선생이에요. 이 방정환 선생이 손병희 선생이라고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 손병희 선생의 사위예요. 방정환이. 방정환. 들어봤죠? 방정환 선생님. 소파. 네, 우리 대학 때 진짜 와 호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 막 그랬는데 너무 편하지 않아요? 호가? 소파. 난 침대로 해줘. 뭐 이런. 침대 이중석 선생 괜찮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 방정환 선생님의 활동이 중요한데 어린이날 제정하고요. 이게 21년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잡지를 발간해요. 요런 일을 하죠. 22년에 어린이 잡지가 발간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색동회라는 단체가 이것도 방정환 선생과 관련돼 있는데 이건 23년에 만들어져요. 뭐 요 정도로만 소년운동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 이 여성운동은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교육회 이게 20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여자동회
이게 24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근우회라는 단체인데, 이 근우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셔야 돼요. 27년부터 31년까지 운영됐던 단체인데, 이 근우회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성운동에서는. 김환란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렇게만 좀 써놓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에 갑시다. 형평운동인데, 이 형평운동은 조금 그 정리를 해야 될 게, 백정들이 펼쳤던 신분차별운동이에요. 신분차별철폐운동. 누가 펼쳤던? 우리가 이제 근대사 배우면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어져도 사람들 사회생활 속에서 이 백정들의 차별이 계속되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계속되고, 백정들의 신분 차별 철폐 운동이 펼쳐지는데, 이게 왜 신분 차별을 받았냐면, 호적에 직업이 기재되고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적상에 뭐가 기재돼 있어요? 직업이 도한이라고 해서 도살업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부모 직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백정의 자식인지를 다 아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백정들이 열받아 있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차별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막 돌멩이를 맞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왕따를 당하고 막 이렇게 오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어떻게 참겠어. 자식들이 그렇게 매맞고 오고 맨날 그러는데, 뭐 더럽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침 뱉고 얼굴에다. 응? 호적에 직업이 기재돼 있었다. 이래서 이제 차별이 있었는데, 결국 이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펼친다. 형평이라는 뜻이 재밌는데, 이게 백정들이 쓰는 저울이에요. 저울. 이 형평이라는 게 백정들이 쓰는 뭐라고요? 저울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어리셔서 이걸 못 봤을 텐데, 옛날에는 이런 저울이 많았거든요. 이게 푸죽간 같은 이 정육점에 가면 이런 쟁반이 달린 저울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게 추가 있고, 이 추를 옮겨서 고기 근을 다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 추를 이렇게 옮기면 이 고기 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정확해요. 전자저울보다 더. 왜냐면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 형평이라는 말이 이런 저울처럼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 이거 이름이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평운동을 펼치는데, 이게 1923년에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조선형평사가 조직되는데, 이게 진주에서 시작이 되죠. 어디에서? 진주에서. 전국 20만 회원을 가진 거대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항일 민족운동, 민족 독립운동으로 막 가죠. 왜냐하면 이게 계급투쟁이니까 막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이러면서 모습이 막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독립운동의 양상을 띠게 돼요.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이걸 제일 잘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작품이에요. 이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읽으면, 이 박경리 선생님이 진주여고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이랬어. 이걸 잘 소설로 녹여놨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그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백정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요? 항일 민족 독립운동으로 발전한다. 독립운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오시면, 여기 보세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뭐부터 할 거냐면, 이건 이제 양이 갑자기 늘어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농민노동운동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보세요.
요게 대립이 있으니까 이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신간회라는 단체인데, 이 신간회를 중심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상한 게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를 수업을 못해요. 이게 무슨 뭐 학원에서 계속 뭐 설명회가 있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라이브 전송이 안 된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불가피하게 쉬고 또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암기를 좀 충실히 하시고, 그러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좀 오늘 했던 항일 무장투쟁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암기를 하시고 학습을 하셔서 이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어요. 잘 돌아가십시오.